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르비아 노비사드에 살고 있는 레일라입니다. 차오스이마 야슴 레일라 에지비모노 웅사두 우스르비. 네,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되었네요. 제가 살고 있는 노비사드는 지난주에 영상 10몇 호까지 올라가서 이번 겨울은 그리 춥지 않은데 한국은 보니까 마이너스 13도, 14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노비사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의 고향인 서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고향 서울을 소개합니다는 일상편과 여행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상편, K-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서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왼쪽으로는 중국, 오른쪽으로는 일본과 접해 있고 이렇게 반도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서울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인데요. 서울의 면적은 약 605.2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가 360 제곱킬로미터이니까 서울이 베오그라드보다 약 1.7배 정도 더 커요. 대도시인 만큼 인구도 엄청 많은데요. 서울의 인구는 약 9,600만 명으로 세르비아 전체 인구인 약 6,600만 명과 비교하면 300만 명 정도 더 많습니다.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의 인구는 약 1,700만 명으로요. 서울의 인구가 베오그라드보다 5.7배나 더 많아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제가 세르비아에 살다가 한국에 가면 가장 놀라는 게 이 인구 밀집도예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요. 여름은 아주 덥고 습하고 겨울은 건조하고 매우 춥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장마라는 것이 있어서 한 달 내내 비가 오기도 합니다. 보통 장마는 6월에 시작이 되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7월 내내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실 계획이시라면 6, 7월은 피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산을 쓰고 다녀요. 그리고 겨울은 세르비아에 비해서 훨씬 더 추우니까 보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특히 1월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냉난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버스 정류장에 비닐 미니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기다리는 동안 춥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자에 보온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아주 스마트하죠?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이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해요. 성인 기준으로 버스 요금은 1,500원, 지하철은 1,400원입니다. 30분 이내에 환승을 하면 무료인데요. 그래서 중간에 혹시 잘못하시더라도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 환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충전은 편의점이나 지하철 역사에서 교통카드 충전기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역마다 다 있습니다. TMI로 제가 지난주에 파리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파리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그 지하철역에 교통카드 충전 기계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한참 동안 살아온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역내에 교통카드 충전 기계가 없을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했었어요. 게다가 그날 비도 왔거든요. 다만 서울은 특히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7시에서 9시 그리고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지옥철을 경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에 피해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서울은 세르비아보다 물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특히 음식값이 비싼데요. 그 중에서도 과일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세르비아에서는 과일이나 채소를 살 때 마트에 저울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닐봉지에 과일이나 채소를 담고 그 위에다 무게를 재서 이제 키로수만큼 계산해서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가끔씩 그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샴피오니 그 버섯 있잖아요. 양송이 버섯. 그게 500디나르 정도거든요. 한국의 채소값은 세르비아의 고기값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모든 음식점에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또 결제도 해요. 한식은 보통 밥,
제육국, 반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그릇에 담지 않고 각 음식마다 따로따로 담겨져 나와요. 물과 반찬은 기본 제공이 되고 특히 반찬은 더 달라고 하면 무료로 더 줍니다. 그리고 식당 테이블에는 서랍이 있는데요. 이 서랍을 열면 수저, 젓가락, 냅킨, 그리고 물티슈 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르비아의 음식은 달거나 짜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좀 더 다양한 맛을 즐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단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는 매운 음식이 많으니까 주문 전에 매운 음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주문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음식에 따라서는 그 매운 정도를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매운 정도를 요청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신기한 건 다른 건 다 세르비아보다 비싼데 맥도날드는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맥도날드에는 한국에서만 있는 메뉴도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세르비아 생활하면서 가장 차이가 크다고 느낀 거는 바로 실내에서 신발 벗기인데요. 한국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그 신발을 신고 벗는 곳이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가정집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실내화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교실 앞에 그 신발장이 있는데 거기서 실내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갈아 신고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내화를 신고 이제 금요일 날 학교 할 때 그 실내화를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실내화를 세탁을 해서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세척한 실내화를 들고 다시 학교에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의 가정집에 방문하시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르비아는 집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실내에서 그 실내 슬리퍼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한국은 거의 100% 실내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고 그냥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혹시라도 이제 가정집에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맨발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발목 양말을 하나 가지고 가셔서 신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전에 저희 프랑스 선생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이제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서는데 자기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네, 한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거를 해요. 환경을 생각해서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나누어서 버립니다. 쓰레기 봉투를 따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종량제 봉투는 구마다 달라요. 아파트나 일반 주택, 빌라에 따라서 그 쓰레기 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종류별로 분리를 해서 잘 구분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환경을 위해서 여행자 여러분도 동참을 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 고향 서울을 소개합니다 해서 일상편으로 일상에 관련된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알려드린 것 외에도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서울, 특히 여행에 관련된 것들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 또 만나요. 비디모스 슬레즈네들레 차오! 안녕!